스피아의 영. 나는 세탁실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손에 들린 아내의 셔츠가 갑자기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그 낯선 향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곧 마주하게 될 악몽의 시작이었다. SPAIN. 일주일 후 그것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발신인이 없는 택배 상자들이. 처음 며칠 동안 나는 그 향수를 어떻게든 합리화하려 했었다. 좁은 술집에서 누군가와 스쳤겠지. 아니, 그냥 내 코가 예민해서 생긴 착각일 거야. 제발 그래야만 했다. 하지만 내 이성은 이미 경고등을 켜고 있었다. 그 향은 너무나 선명했고 너무나 의도적이었다. 결국 나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을 멈추고 탐정이 된 심정으로 아내 지우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스페이클 영.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핸드폰이었다. 이전에는 소파든 식탁이든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아내의 핸드폰이 이제는 철저한 요새가 되어 있었다. 핸드폰은 결코 아내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항상 화면을 아래로 향한 채 놓여 있었다. 마치 그 안에 절대 들켜서는 안 될 국가 기밀이라도 숨겨놓은 사람처럼. 한 번은 내가 소파에 앉아 무심코 시간을 보려고 그녀의 핸드폰으로 손을 뻗자 지우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며 핸드폰을 낚아챘다. 내가 볼게.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연인의 핸드폰이 판도라의 상자처럼 느껴지는 그 서늘한 순간 말입니다. 그때부터였다. 그녀가 화장실에 갈 때도, 심지어 잠시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갈 때도 핸드폰은 그녀의 손에서 떠나지 않았다. 스피아의 영. 그리고 그 택배 상자들이 나타났다. 작고 아무런 표시도 없는 상자들이었다. 처음에는 한두 개이던 것이 점점 잦아졌다. 이게 뭐야? 내가 묻자 지우는 과장되게 밝은 목소리로 아, 그냥 인플루언서 협찬으로 받은 화장품 샘플이야. 별거 아냐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연습한 듯 부자연스러웠고 그녀는 그 상자들을 아주 깊숙한 곳에 내 손이 닿지 않을 곳에 숨겼다. 화장품 샘플이라기엔 너무나 소중하게 다루는 태도였. 그 상자 안에 정말 화장품 샘플만 들어있었을까? 밤마다 나는 그 상자를 열어보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 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다. 스피커 영. 결정적인 변화는 그녀의 옷차림이었다. 빨래를 개다가 나는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했다. 늘 입던 단순하고 편안한 면, 잠옷들 사이에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에 검은색 레이스 속옷들이 섞여 있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녀의 취향과는 너무나도 다른 대담하고 관능적인 스타일이었다.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대체 누구를 위해 이런 옷을 입는 걸까? 그 질문이 독처럼 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스피에컬 영. 어느 날 저녁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외식을 하던 날이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과감한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내가 기억하던 사랑에 빠졌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진심으로 칭찬을 건넸다. 정말 아름다워, 지우야. 하지만 기뻐하기는커녕 그녀는 마치 들켜서는 안 될 것을 들킨 사람처럼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고 고맙다는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그 순간 나는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생겼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한다. 아니, 진짜 반대말은 어색함이다.
한때 가장 편했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해지는 것. 그날 저녁 식사는 지옥 같았다. 스피커 0. 그리고 지우가 또다시 여자들만의 저녁 모임을 알렸을 때 나는 벽에 걸린 달력을 쳐다보았다. 오늘도 늦어. N걷기랑 VY도 같이 가는 거 맞지?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시험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더 이상 이렇게 앉아서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만 했다. 스피에거 0. 나는 퇴근 후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핸들을 꺾어 내가 향한 곳은 아내의 거짓말이 시작되는 곳, 바로 그녀의 회사 건물이었다. 더 이상 앉아서 의심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는 없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만 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나갔지만 내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발 내가 틀렸기를. SPEAIN. 차가운 공기가 가득한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다. 주황색 비상등이 깜빡이며 내 불안한 심장 박동처럼 콘크리트 벽에 메아리 쳤다. 기름과 축축한 시멘트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차에서 내려 한층 한층 마치 미궁을 탐험하는 사람처럼 주차장을 걸어 올라갔다. 내 발소리만이 텅 빈 공간을 울렸다. 머릿속에는 확인해야 할 목록이 있었다. 미나 씨의 은색 SUV, 수진 씨의 하얀 경차, SPEAIL 0 지하 2층. 저 멀리 익숙한 은색 SUV가 눈에 들어왔다. 미나 씨의 차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첫 번째 증거. 나는 걸음을 재촉했다. 지하 1층 저쪽 구석에 수진 씨의 아담한 경차도 보였다. 게임은 끝났다. 지우가 함께 있다고 말했던 그녀의 친구들, 그녀의 완벽한 알리바이들은 모두 이곳에 차가운 주차장 바닥에 얌전히 잠들어 있었다. 거짓말에는 다리가 없다고 했던가. 하지만 아내의 거짓말은 아주 좋은 차를 가지고 있었다. 바로 그녀 친구들의 차 말이다. 스페이칼 0. 나는 내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주저앉았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찾아온 것은 차가운 공허함이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은 이렇게 허무한 것이었나. 나는 1시간 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머릿속이 텅 비어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공허함은 서서히 아주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다.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웃던 그녀의 얼굴, 걱정 말라며 내 뺨에 키스하던 그녀의 입술, 그 모든 순간들이 역겨운 위선으로 느껴졌다. 아내의 거짓말은 이제 안개가 아니라 내 목을 조르는 단단한 밧줄이 되어 있었다. 스페이카 0. 다음 날 아침 나는 지우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 그녀가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어젯밤부터 머릿속으로 수십 번이나 되뇌었던 번호를 눌렀다. 수진 씨였다.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를 만들려 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스피커 0. 수진 씨, 안녕하세요. 저 지우, 남편 서준입니다. 스피아클 0. 수화기 너머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서준 씨.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SP아카 0. 아니, 별건 아니고요. 나는 마른 입술을 핥았다.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다. 어제 지우랑 재밌게 노셨나 해서요. 지우가 워낙 신나하길래 수진 씨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스피야,
영. 그 순간 수학이 너머로 짧지만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1초 남짓한 정적이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내 귀를 때렸다. SPATAR. 영. 네. 어제요. 저희 어제 안 만났는데요. 저 어제 아이 때문에 일찍 퇴근해서 집에만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SPA. 영. 수진 씨의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내 뇌리에 밝혔다. 나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전화를 붙잡고 있었다. 제가 뭘 착각했나 보네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실례했습니다. 수진 씨. 나는 태연한 척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SPA. 예, 칼. 영. 모든 것이 끝났다.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으며 끔찍한 그림을 완성했다. 아내는 나를 속였다. 아주 오랫동안, 아주 치밀하게. 스페이커. 영.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끔찍한 진실만이 남는 순간. 이제 질문은 그녀가 거짓말을 했는가 아닌가가 아니었다. 질문은 단 하나였다. SPA, TEA, 가리영. 대체 그녀는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었던 것일까? 스피에카. 영. 나는 멍하니 거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내 시선은 목적 없이 헤매다가 길 건너편 아주 익숙한 그 집에 멈춰 섰다. 스페컬. 영. 진실은 때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선량한 얼굴을 하고 숨어 있다. 늘 웃으며 인사하던 옆집 남자. 가끔 우리 집에 과일을 가져다 주던 그 친절한 이웃. 그날 밤 나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목격하고 말았다. 스페컬. 영. 며칠 후 지우는 또다시 여자들만의 저녁 모임을 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보다 더 밝고 경쾌하게 들렸지만 내 귀에는 그저 소름 끼치는 불협화음일 뿐이었다. 이번에는 나도 거짓말로 응수했다. 나도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늦을 거야. 기다리지 마. 내 입에서 나온 거짓말은 낯설고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진실을 위해서는 나 역시 가면을 써야만 했다. 스페이칼. 영. 지우가 집을 나선 지 정확히 2분 후 나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쿵쾅거렸고 핸들을 쥔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나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그러나 조금은 서툴게 그녀의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쫓았다. 그녀의 차는 익숙한 시내 중심가나 회사 방향이 아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향했다. 낯선 외곽 도로를 따라 한참을 달리던 그녀의 차는 새로 생긴 신도시의 한적한 레스토랑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스피컬. 영. 나는 길 건너편 큰 트럭 뒤에 차를 세우고 숨을 죽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지우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약 5분간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검은색 픽업 트럭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지우의 차 옆에 멈춰섰다. 스피컬. 영. 그 차에서 내린 남자를 보는 순간 내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스피컬. 영. 그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늘 인자한 미소로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인사하던, 작년 여름 우리 집 냉장고 옮기는 것을 도와줬던, 명절이면 잊지 않고 과일 바구니를 건네던 바로 그 좋은 이웃 김민혁이었다. 스피에이컬. 영. 민혁은 자연스럽게 지우의 차문을 열어주었고 지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여러분, 그것은 친구 사이의 가벼운 포옹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모든 것을 아는 연인들의
깊고 은밀한 포옹이었다. 민혁의 손이 지우의 허리를 감쌌고 지우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내가 몇 년간 보지 못했던 그런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스페이컬, 영, 나는 차 안에서 얼어붙었다. 머릿속에서는 민혁의 친절했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이었을까? 그 선량한 미소 뒤에 이런 추악한 욕망을 숨기고 있었단 말인가? 배신감은 2배가 되어 내 가슴을 찢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믿었던 이웃에 대한 배신감. 스페키야, 영, 그들이 레스토랑 안으로 사라진 후에도 나는 1시간 넘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마치 끔찍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처럼 몸이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이 다시 나왔을 때도 그들은 떠나기 아쉬운 듯 차 옆에서 한참을 더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모습을 내 눈에, 내 머릿속에, 내 심장에 새겨 넣었다.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 스피에, 영, 나는 그들보다 먼저 다른 길로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 모든 불을 끈 채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 어둠 속에서 시간은 기어가는 듯 느렸. 그리고 마침내 현관문에서 열쇠가 짤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그날 밤처럼 그렇게 소름 끼치게 들린 적은 없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 스피걸, 영. 어둠 속에서 나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현관문에서 열쇠가 짤깍거리는 소리가 그날 밤처럼 그렇게 소름 끼치게 들린 적은 없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 스피hr0. 다녀왔어, 자기야. 지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거실로 들어섰다. 어둠 속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놀란 듯 숨을 멈췄다. 어머,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놀랐잖아. 스피hr0.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평온했다. 오늘 저녁은 어땠어? 친구들이랑 재미있었고. 스피hr0.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활짝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새로 갔다는 레스토랑의 음식 맛, 수진이가 새로 산 차를 자랑하던 이야기, 미나의 이혼 소송이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대한 시시콜콜한 디테일까지. 나는 그녀의 연기가 끝나기를 묵묵히 기다렸다. 그녀가 마침내 이야기를 끝마쳤을 때 나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스피hr0. 이상하네. 어젯밤 10시에 수진 씨 차 회사 주차장에 있던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래? 스피hr0. 순간 지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이 당황으로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잘못 봤겠지. 우리가 그 차 타고 같이 나왔는데. 스피hr0. 그래. 나는 조소를 머금었다. 오늘 아침에 수진 씨랑 통화했어. 스피hr0. 내 말이 끝나자마자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자신감 넘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공포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녀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날카롭게 소리치기 시작했다. 스피hr0. 당신 미쳤어. 내 친구한테 전화를 해. 나를 의심해서 지금 나를 감시하는 거야. 스피hr0.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구나.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그녀의 모습에 나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잘랐다. 감시. 아니, 확인이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어젯밤
느티나무 가든에서 당신을 봤어. 민혁 씨랑 같이 있는 거. 스피, 칼, 영. 민혁이라는 이름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지우의 모든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어깨가 축 늘어졌고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소리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 그저 텅 빈 눈으로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SPAKR 영. 언제부터? 알았어. 마침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SPAKR 영. 당신 셔츠에 묻어있던 낯선 향수 냄새가 나던 그날 밤부터 의심했어. 그리고 오늘 수진 씨와의 통화로 확신했고 나는 말을 이었다. 당신을 따라간 건 오늘이 처음이야. 그리고 마지막이겠지. SPAAKR 영.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봇물 터지듯 울음과 함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3개월 전부터 시작된 관계.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아서 외로웠다는 변명까지.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내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것은 잘못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이 들통난 것에 대한 분함의 눈물일 뿐이었다. 신뢰가 깨진 자리에는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았다. 스피컬 영. 나는 말없이 침실로 들어가 미리 챙겨두었던 가방을 들고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다. 스피에크 영. 나 시간이 좀 필요해. 스피커 영.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나는 집을 나섰다. 차를 몰아 우리 동네를 빠져나오며 나는 단지 이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한 챕터를 지우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을 떠나고 있음을 직감했다. SPHR 영. 나는 형의 집 소파에 며칠 동안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리고 또 울렸다. 지우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와 읽지 않은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지만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그녀의 변명을 읽는 것도 이제는 무의미했다. 내 마음속에서 그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스피칼 영. 하지만 이 지옥 같은 이야기에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다. 바로 민혁의 아내 은영씨. 그녀는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고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거짓 미소를 마주하고 있을 터였다. 침묵은 때로 가장 잔인한 기만이 될 수 있다. 그녀 역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다. 그것이 또 다른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될지라도. 스피에이에르 영. 나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다. 아침 일찍 민혁의 검은색 픽업 트럭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집을 나섰다. 그의 집 현관문까지의 짧은 거리가 천리길처럼 멀게 느껴졌다. 옆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이 이렇게나 어려울 줄이야. 나는 내가 지금부터 할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스피카 영. 문을 연 것은 아직 간호사복 차림인 은영 씨였다. 밤샘 근무를 마치고 막 돌아온 듯 피곤한 얼굴이었다. 나를 보고 그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SPAKR 영. 서준 씨. 이 시간에 어쩐 일로? SPAKR 영. 나는 차마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은영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페이클 영. 그녀의 얼굴에 불안감이 스쳤지만 이내 나를 집 안으로 들였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나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전달하려 애썼다. 스피커 영, 제 아내와 민혁 씨가 만나고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SPATR 영, 은영 씨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뭔가 오해가 있으셨겠죠. 민혁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짓밟아야만 했다. 나는 내가 목격한 모든 것을 레스토랑에서의 만남과 그들의 은밀한 포옹에 대해 낱낱이 이야기했다. 내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의 눈동자는 디스빌리프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마침내 처참한 절망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가늘게 떨리는 어깨로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 침묵의 오열이 내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다. SPAEAER 영, 죄송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SPACAR 영, 나는 그녀의 집을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그리고 집 앞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지우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스피커 영, 수화기 너머에서는 슬픔이나 후회가 아닌 순수한 분노가 터져 나왔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모든 걸 망쳐놨어. 당신이 뭔데 우리 관계를 망쳐? 스피에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실소했다. 우리 관계라니. 나는 내 안의 마지막 남은 감정까지 모두 끌어모아 차갑게 대답했다. 스피에카 영, 그건 3개월 전에 당신이 한 짓이야. 곧 변호사에게서 연락할 거야. 스페이칼 영, 나는 그녀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꺼진 화면 위로 내 텅 빈 얼굴이 비쳤다. 폭풍은 지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부서진 조각들을 치우는 일뿐이었다. SPAK요.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준다고들 합니다. 어쩌면 틀린 말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상처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상처의 흉터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줄 뿐이니까요. 스피아 영, 그 폭풍이 지나가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었고 2번의 이혼 서류에 잉크가 말랐으며 2개의 가정이 해체되었습니다. 한때 나의 전부였던 지우와 좋은 이웃이라 믿었던 민혁, 듣기로 그들의 관계는 거짓이라는 토양 위에서 피어난 독버섯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햇빛 아래 모든 것이 드러나자마자 서로를 탓하며 금세 시들어버렸다고요. 어쩌면 당연한 결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스페이크 영, 저는 우리가 함께 살던 집에 남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집 안 곳곳에 배어있는 그녀의 흔적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흔적들은 점차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새로운 나의 일상이 채워갔습니다. 스피에이의 영, 신뢰는 깨끗한 거울과 같습니다. 한번 깨지고 나면 조각을 다시 붙일 수는 있겠지만 그 틈 사이로 보이는 모습은 예전과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그 균열의 흔적이 남아있죠. 저는 그녀가 나를 속였다는 사실보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분노는 서서히 사그라들었고 그 자리에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SPHR용, 오늘 아침 저는 창가에 앉아 오랜만에 직접 내린 차를 마십니다. 따스한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먼지들이 공기 중에서 반짝이며 춤을 춥니다. 더 이상 저는 누군가의 문자를 훔쳐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지도 낯선 향수 냄새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지도 않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매 순간 상대방의 말을 의심하고 불안에 떨어야 하는 삶보다 때로는 온전히 나 자신으로 홀로 서는 것이 훨씬 더 완전한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스피아이알 0.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다면 부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자리에서도 새로운 삶은 반드시 피어납니다. 저처럼요.